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사회관계 영역과 직결되는 토론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통한 지도의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 있어서 목표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범주별 목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네, 그 내용 범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입니다. 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그리고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입니다. 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또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입니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이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또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 중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바람직한 것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기술부에서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유아가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과 집단 안에서 창의적인 이 사고, 이 과정을 경험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창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회적 창의는요, 유아가 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공감적 이해, 예, 그리고 또 협동성, 그리고 책임감, 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창의적 사고 과정이 초점이 됩니다. 이 사회적 창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인 기술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알고 존중한다는 것은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또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감정을 알고 표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대인 관계에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능력,
또한 적절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언어와 또 비언어적인 행동을 구사하는 사회적인 기술 능력은 논리 창의적 사고와 관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회 관계 영역과 창의적 논리, 창의성 사고와의 관계는 매우 이제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생활을 하기에 있어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어떻게? 놀이와 대화를 통해서 논리 창의성은 또 발달됩니다. 그럼으로써 유아의 놀이와 대화는 친구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발생이 되겠죠. 또 유아기에 어떤 놀이를 했느냐, 또 유아기에 어떤 대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유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기회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친구와 가족 간의 성공적인 상호 관계는 또 소통을 잘하고 또 타인과 생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논리 창의적인 사고가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하고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이 수용 가능한 내용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견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에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성향의 개방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본 예절과 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따르고 구성원을 존중하며 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왜 약속과 규칙이 필요한지를 알고 규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규칙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고민하고 또 그 근거를 찾아서 명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궁금증들, 또 즉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또 사회 속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요. 또 다른 곳의 문화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왜 저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이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한번 해결도 해보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 사용을 언어를 서로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어떻게? 어떤?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이제 언어 능력을 한번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언어 능력도 파악해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언어 사용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 언어 사용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네. 자, 우리는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논리, 논술 활동의 그 지도, 원리도 또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네. 우리 교사가 유아들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이 역할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6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자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촉진자, 제안자, 통제자, 상호작용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자 역할인데요. 네, 유아들이 그 흥미와 관심에 따른 토론, 토의의 주제 등을 선정하고 유아들의 흥미를 유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어때요? 유아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전이 없을 때는 우리 교사들이 적절하게 질문도 던져줄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런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발문을 해서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안자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내 주장이 맞아요! 이렇게 우길 경우는 이 논쟁점에 대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제안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디서 알게 되었어? 만약 네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제안자 역할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통제자 역할인데요. 예, 세련된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요. 또 잘 요점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유아들의 이야기가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주제에서 막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의견 차이를 좀 좁혀주는 그런 조정하는 역할이 통제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5번째는 상호작용자 역할인데요. 유아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죠? 네,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이 놀이와 생활 속에서 잘 관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주시고 또 토론과 토론이 유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응도 해주시고요. 또 비언어적으로도 그죠? 네, 또 격려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 토의 활동에서 우리 교사는 평가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아의 사회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평가도 하셔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토론 지도시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려하는 토론 예절의 습관을 돕는 질문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하기 전 그 뜸을 들일 때 우리 유아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우리 찬혁이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로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유아들이 있죠. 예, 이때 앞에 나오니까 조금 쑥스럽나요? 얘들아, 우리 찬혁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눈을 쳐다봐 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여 줄까요? 네,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너의 생각을 말해줄 수 있을까? 말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네, 할 말이 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손은 언제 드는 게 좋을까요? 예, 친구 이야기가 끝나고 손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혁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미나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생각이 다 다르군요. 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가 말하자마자 야 뭐야 말이 되냐? 하고 이렇게 그런 좀 약간 비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는요. 예, 찬혁아 만약 찬혁이가 말할 때마다 뭐야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찬혁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또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지요. 네, 토론을 지도할 때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는 토론 예절의 습관을 돕는 질문의 예였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넓은 의미에서 토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통의 문제에 대해 각자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하여 협의하는 그 말하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기 논리적인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편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말하기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론입니다. 토의는 협의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 있고요. 토론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일치를 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협동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차이점은 토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은 문제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매우 서로 대립되고 또 모순이 생겼을 때 그 주장의 찬성과 반대의 어떤 적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 대립점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므로 결론은 항상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론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 또 해결안, 결론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유지되고요. 집단 구성원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또 제기하고 또 그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검토하면서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또 평가, 판단, 그리고 결정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공평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규칙이 있는 시합 형식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분명하게 대립하는 찬성과 반대편은 서로 정당한 이유와 그 근거에 기초한 주장으로 상대편을 설득을 해야 하겠죠. 네. 만약에 어떤 상대편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또 모순이 됨을 논박해야 하므로 주장하는 내용과 방법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책임지는 종합적인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교사는 유아에게 토론의 주제를 알리고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혼란해지면 논점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중간에 질문과 또 요약을 또 다시 하면서 토론의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르면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토론된 범위와 문제점을 정리해서 토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 토론은요, 이 논리력, 창의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나 또 우리 교사나 또래와 함께 이 현재를 분석하고 무엇을 할지 계획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또 재방문하는 가운데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때요? 비판적인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이런 토론 활동은요, 논술 교육이 추구하는 매우 폭넓고 깊은 사고력을 기르게 합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어때요? 채택할 수 있는 비판력을 신장시키죠. 즉, 이 토론을 통해서 유아는 계획한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문제를 탐색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서로 나누고 또 해결책을 실험해보는 그 가운데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을 합니다. 또한 우리 유아들은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같거나 또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분석적,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토론과 논술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기의 주장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듣는 사람과 또 논술을 읽는 사람을 둘 다 어때요? 설득을 해야 합니다. 논술은 눈으로 읽고 있죠? 토론은 그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간결한 문구와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론과 논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논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토론 주제, 즉 논제는 유아의 연령별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만 5세의 유아의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말하기보다는요. 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이 사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심화한 그 내용을 적용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주제가 적합합니다. 또 토론 주제를 TV 광고에서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아들은 공익 광고를 통해서 공공의 문제 사안에 대해서 또 인식하고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안을 평가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에서 우리 주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7-3입니다. 자, 토론 주제는 텔레비전은 유해한가 무해한가?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에너지는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지켜보는 CCTV, 지켜주는 CCTV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고요. 토의는요. 좋은 친구란 무엇인지, 또 용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자연보호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토론과 토의 주제가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니까 그죠? 다르죠? 함께 토의를 하는 것인지 찬반을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론을 하실 때 규칙이 있습니다. 토론의 처음과 마지막 발언은 긍정팀이 하는 것이 좋고요. 이 논제는 하나의 주장을 포함하는 긍정 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논박의 시간은요, 양팀에게 어때요? 똑같이 주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투표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론, 그리고 논리의 근거가 되는 논거를 세워야 합니다. 이 명백한 논거가 되려면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유, 그리고 증거, 이런 형식을 갖추셔야 합니다. 제 주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나나보다 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귤이 바나나보다 더 달아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죠. 바나나와 귤의 당도를 비교한 결과 네, 어때요? 훨씬 귤이 당도가 높았습니다. 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한 논거가 되려면 주장, 이유, 증거의 형식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방법에 대해서 이번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제가 주어지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논점에 대한 이론이나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더 유리하겠지요. 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토의 과정에서는 찬성, 반대, 중립적 의견을 구분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교사의 발문 유형이 중요하겠지요. 교사는 생각을 명료화시키는 발문, 그리고 이유, 증거, 또 원인을 탐색하는 발문,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 짓는 발문이나 또 관점이나 시각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발문, 그리고 시사점과 결과를 탐색하는 발문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문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네, 토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에게 발언 기회를 순서대로 주고 마지막에 팀별로 최종 주장을 발언하게 합니다. 네, 토론을 통한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 토론의 6단 논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안건을 제시합니다. 유아들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고요. 또 결론은 안건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것보다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과정이요. 네, 그리고 또 설명을 하죠. 설득력 있는 예시 자료들을 들어서 실증,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 합리성, 타당성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서 찬성 쪽의 이유와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또 지적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과 동시에 예외 상황을 고려한 양보적인 자세도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론의 6단 논법, 안건, 결론, 이유, 그 다음에 설명, 반론 꺾기, 정리, 예, 이것이 바로 6단 논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주는 CCTV 토론 활동에 기초한 실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토론의 주제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신문기사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사 내용에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구분하여 생각을 열고 또 생각을 다지고 함께 생각하기의 단계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생각 열기 부분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찾아서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발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CCTV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유치원이요, 아파트 주차장이요, 놀이터요, 엘리베이터요, 은행이요, 도서관이요. 이렇게 관찰하고 난 후에 다양한 또 이제 답변을 했죠. 네, 이렇게 생각을 열고 두 번째 생각 다지기에서는 2단계에서는 기사 내용을 들려주고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 다음에 각 주장에 따른 근거를 생각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교사의 질문 보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한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찬성에서는 나쁜 사람을 잡아줘요.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훔쳐보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수 있어요. 경비실 CCTV로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CCTV 반대 측면에서는 창피해요. 나의 몸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귀찮고 곤란해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꾀병 부리고 싶은데 못 그래요. 이런 또 답변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찬성과 반대 주장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양쪽 팀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또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사의 질문 보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사 내용을 잘 듣고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말해보도록 해요. 네. 자, 이때 내용은요. 그죠? CCTV 사각지대 노력. 그래서 마트에서 절도 40대 여입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14일 대형마트에서 CCTV 사각지대만 노려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정주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춘천시 퇴계동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 지갑 등 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속에 넣고 나오는 등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 3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CTV에 잘 포착되지 않은 구석 진열대만 노려 범행했으나 주변 CCTV에 범행 전후 모습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이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토론 활동에 기초한 실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입니다. TV 광고는 토론 주제로 적합하게 활용이 됩니다. 공익 광고에 나타난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익 광고를 보면 여러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지 토론을 보는 것입니다. 자, 활동명은
기하 체험 24. 네, 만 5세이고요. 토론 유형이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다.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안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입니다. 활동 자료는요, TV 그 광고, 공익 광고입니다. 자, 이 전쟁과 가난, 질병, 굶주림에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의 아동들의 모습과 그들을 돕는 집단,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기아 체험 24시간입니다. 예, 도입 부분에서는 대집단으로 모여 앉고요. 그 다음 TV 광고를 시청합니다. 예, 그리고 전개에 있어서 발문은요, 생각을 명료화시키는 발문에서는 TV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TV 광고에 나오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TV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또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굶주린 아이들과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고 이제 생각을 명료화시키는 발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유와 증거, 원인을 탐색하는 발문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굶주리며 살게 되었나요? 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잘 사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유와 증거, 원인을 탐색하는 발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관련 짓는 발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보았나요? 이 아이들에 대해 알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네. 이렇게 관점이나 시각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또 발문들도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왜 도와주는 것일까요?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그곳에 간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양성을 탐색하는 발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시사점과 그 결과를 탐색하는 발문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돕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TV 광고를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네. 또 친구나 이웃에게 이 광고를 말해주고 싶은가요? 말해주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 말해주고 싶은지. 네. 그리고 또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찬성한 팀들은 어떤 의견을 내었을까요? 네. 춥고 배고파서 꼭 도와주어야 해요. 원래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네, 이렇게 찬성했고요. 반대팀은 우리나라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먼저 도와주어야 해요. 네,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야 해요. 계속 도와주면 고마운지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팀과 반대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또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팀과 반대 의견 중에 옳고 그름과 또 좋고 나쁨을 한번 가려내 보는 거죠. 찬성팀은 반대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반대팀은 찬성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찬성팀과 반대팀의 비슷한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또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어떤 점을 느꼈나요? 또 여러분이 새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강의에 열심히 집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